오늘은 은퇴 후 연금을 받을 때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연금은 평생 받는 중요한 자금이지만 같은 돈을 내고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많은 분들이 연금을 받으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연금이 이게 다일까?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고민을 하십니다. 실제로 연금 제도를 잘 활용하면 수령액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들은 복잡하거나 어려운 게 아니라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는 실용적인 전략들입니다. 오늘은 연금 수령액을 늘리는 10가지 방법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각각의 방법마다 실제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방법을 알면 알수록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니 끝까지 들어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그럼 첫 번째 방법부터 시작해 볼까요? 첫째,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자. 연금은 무조건 빨리 받는 게 좋은 걸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면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60세에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월 100만 원을 받는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런데 만약 수령 시기를 65세로 늦추면 월 130만 원 정도로 늘어나고 70세까지 미룬다면 월 170만 원 이상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서울에 사는 62세 김 씨는 원래 연금을 받으려 했지만 상담을 받고 보니 연기연금 제도를 활용하면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연금을 미루고 대신 그 기간 동안 퇴직금과 개인저축으로 생활했는데요. 결과적으로 65세부터 받는 연금이 30% 이상 늘어나면서 노후 생활이 훨씬 여유로워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연금을 늦추는 게 유리한 건 아닙니다. 건강 상태가 좋지 않거나 당장 연금이 필요하다면 미리 받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재정 상황과 건강 상태를 고려해서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추가납입을 활용하자. 연금 수령액을 늘리는 또 다른 방법은 추가납입 제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본인이 납부한 기간과 금액에 따라 수령액이 결정되는데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추가로 납부해서 연금을 늘릴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대 후반에 퇴직한 박 씨는 10년 정도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한 기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추납제도를 이용하면 과거에 내지 못한 연금을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박 씨는 몇 년치 연금을 추가로 납부했고 덕분에 연금 수령액이 15% 이상 증가했습니다. 또 다른 예로 프리랜서로 일하는 정 씨는 본인이 국민연금을 내야 한다는 걸 잘 몰랐는데요. 뒤늦게 알게 되어 추가 납부를 하면서 연금을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가 납입을 활용하면 같은 기간 납부했더라도 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셋째, 배우자와 함께 연금을 설계하자. 혼자 연금을 준비하는 것보다 부부가 함께 전략을 세우면 연금 수령액을 더욱 늘릴 수 있습니다. 연금은 가구 단위로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배우자와 함께 연금 플랜을 짜면 더욱 효과적이죠. 예를 들면 부부 중 한 사람이 먼저 연금을 받고 다른 한 사람이 늦춰서 받으면 전체적인 가구 소득이 꾸준히 유지될 수 있습니다. 또 연금을 분할해서 받으면 소득세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도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67세 이 씨 부부는 남편이 연금을 먼저 받고 아내는 연금 수령을 5년 미뤄서 받기로 했습니다. 덕분에 노후에도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유지되었고 세금 부담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넷째, 연금 저축을 활용하자.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연금과 연금저축을 함께 활용하면 더 안정적인 노후 자금을 마련할 수 있죠. 연금저축계좌를 개설하면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고 장기적으로 유지하면 세금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김 씨 부부는 국민연금 외에도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함께 운용하면서 노후 자금을 더 탄탄하게 준비했습니다. 덕분에 국민연금만 받는 사람들보다 생활이 훨씬 여유로웠죠. 다섯째,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수령하자. 퇴직연금을 한 번에 받으면 세금이 많아질 수 있지만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을 연금화하면 일정 금액을 꾸준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생활 안정성도 높아지고 세금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0세에 퇴직한 박 씨는 처음엔 퇴직금을 한 번에 받을까 고민했지만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퇴직연금을 연금 형태로 수령하기로 했습니다. 그 덕분에 한 번에 받았을 때보다 세금 부담이 40% 이상 줄어들었고 안정적인 현금 흐름도 확보할 수 있었죠. 여섯째, 연금 수령 방식을 유리하게 선택하자. 연금은 한 번 신청하면 변경이 어렵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받을지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정해진 대로 받지만 사실 연금 수령 방법을 조금만 조정해도 세금을 줄이고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동시에 받는 경우 연금을 분할해서 받으면 소득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60세에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고 퇴직연금까지 동시에 받으면 소득이 갑자기 늘어나면서 세금이 증가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퇴직연금을 65세 이후로 미루거나 연금저축에서 일부를 5년 뒤에 받게 조정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어씨는 연금을 매월 일정 금액으로 받을지 아니면 초반에 조금 더 많이 받고 후반으로 갈수록 적게 받을지 고민했습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경우라면 은퇴 초반에는 여행이나 취미생활에 돈을 좀 더 쓰고 후반부에는 줄여서 받는 방식이 유리할 수 있죠. 반대로 노후 의료비 부담이 커질 것을 대비해 점점 늘어나게 설계할 수도 있습니다. 연금은 단순히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받을지를 고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곱째, 건강관리가 곧 연금이다. 연금이 많아도 건강이 좋지 않으면 노후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의료비는 노후 생활에서 가장 큰 지출 항목 중 하나인데요. 연금을 늘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건강관리입니다. B씨는 60세 이후에도 꾸준히 건강관리를 하면서 의료비 부담을 줄였는데요. 매일 30분씩 걷기 운동을 하고 규칙적인 식사를 하면서 건강을 유지한 덕분에 병원비를 거의 쓰지 않았습니다. 반면 C씨는 운동을 전혀 하지 않고 건강검진도 받지 않다가 70세가 넘어서 당뇨와 고혈압이 악화되면서 의료비 부담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연금이 충분해도 병원비로 빠져나가면 의미가 없죠. 또 다른 예로 국민건강보험에서 제공하는 건강검진을 잘 활용하면 조기 치료가 가능해서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이나 건강상담 서비스도 무료로 받을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한 노후가 결국 가장 큰 연금이라는 것 꼭 기억하세요. 여덟째, 세금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자. 연금과 관련된 세금 혜택을 잘 활용하면 실수령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연금의 세금 문제를 놓치고 그냥 받지만 사실 세금을 줄이는 방법만 알아도 같은 돈을 내고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을 활용하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연금저축계좌에 연 400만 원까지 납입하면 최대 66만 원까지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도 연금 형태로 받으면 세금이 적어지기 때문에 한 번에 받기보다 분할해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D씨는 원래 퇴직연금을 한 번에 받을 계획이었지만 전문가 상담을 받고 나서 연금 형태로 분할해서 받기로 했습니다. 덕분에 세금을 30% 이상 줄일 수 있었고 생활비 부담도 줄어들었죠. 세금은 무조건 낸다고 생각하지 말고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홉째, 연금 지급 방식을 신중하게 선택하자. 연금은 한 번 결정하면 되돌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급 방식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여러 가지 연금이 있을 텐데요. 각 연금의 지급 방식을 잘 조정하면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E씨는 원래 국민연금을 60세부터 받으려고 했지만 상담을 받고 나서 5년 미루기로 했습니다. 그 대신 퇴직연금을 먼저 활용하면서 생활비를 충당했죠. 결과적으로 65세부터 받는 국민연금이 30% 이상 증가했고 노후 생활이 훨씬 안정적이었습니다. 또한 퇴직연금을 한 번에 받기보다 10년에서 20년에 걸쳐 나눠 받으면 세금이 줄어들면서 실수령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도 언제 어떻게 받을지를 잘 조정하면 노후 소득을 극대화할 수 있죠. 열째, 다양한 금융 상품을 활용해 추가 소득을 만들자. 연금만으로 생활하기 힘든 경우라면 다양한 금융 상품을 활용해서 추가 소득을 마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외에도 개인연금, 주택연금, 배당소득 등 여러 가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F씨는 65세 이후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받으면서도 주택연금을 활용해서 추가 소득을 만들었습니다. 주택연금은 본인이 살던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일정 금액을 받는 방식인데 덕분에 생활비 걱정을 줄일 수 있었죠. 또한 은퇴 후에도 소액 투자나 배당주 투자 등을 통해 추가적인 소득을 만들면 연금만으로 부족한 생활비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G씨는 은퇴 후에도 주식 배당금을 꾸준히 받으면서 노후 생활이 훨씬 여유로워졌죠. 연금만 바라보지 말고 다양한 소득원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 꼭 기억하세요. 오늘은
연금 수령액을 늘리는 10가지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봤습니다.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면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고, 추가 납입을 활용하면 연금을 늘릴 수 있으며, 배우자와 함께 전략적으로 설계하면 가구 소득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함께 활용하면 노후 자금을 더욱 탄탄하게 만들 수 있고, 퇴직연금을 연금 방식으로 받으면 세금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데, 의료비를 줄이면 연금을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세금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면 실수령액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연금 지급 방식을 신중하게 선택하면 실질적인 연금 수령액이 더 많아지고, 추가 소득원을 확보하면 연금 외에도 여유로운 노후 생활이 가능해집니다. 연금은 단순히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받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